안녕하세요. 과학자의 과자 레시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이날 있었던 과천과학관의 돔 콘서트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단짠, 바삭바삭한 그런 과자의 맛을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과자의 맛을 만들어내는 요리, 그 요리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예, 요리 맛보다는 요리의 그 인류사적, 과학사적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사실은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안 먹고 이제 맛있는 걸 먹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도 과연 맛을 찾았을까요? 그냥 있는 거 뭐니 먹을 수만 있으면 먹었겠죠.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요, 사냥하기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냥하려면 빨라야죠. 사람 느려 터졌어요. 이빨과 손톱, 발톱도 써야 돼요. 근데 보잘것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해 먹을 수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이제 언어를 바탕으로 한 협동 정도였겠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워낙 보잘게 없으니까 아마 시체가 누가 먹도 남은 게 있으면 시체에 뼈 쪽 잘라서 거기에 있는 골수 정도 이제 빨아 먹으면 아주 최고의 영양분을 택한 거였죠. 아니 따먹고 이런 건데 옛날에 뭘 따먹어 봐가지고 익지도 않은 게 얼마나 소화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제 뇌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지고 똑똑해진 데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엄마 말 듣지 않았어요. 뭐냐면 옛날에 산불이 났어. 산불 나니까 당연히 엄마들 야 산불 나서 가지마 했겠죠. 가지마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가죠. 그러니까 산불 났는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불타 죽었습니다. 불타 죽고 팔 하나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 온전히 돌아왔고 또 돌아오는데 가서 보니까 불타 있는 쥐, 불타 있는 토끼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익힌 걸 먹고 싶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불을 딱 가지고 왔는데 불을 피울 줄 몰라. 불이 꺼져. 꺼지면 어떻게 해요? 다음 산불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불을 안 꺼트리게 하는 방법을 알았죠. 계속 마른 나무들을 올려놓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꺼트린다. 그러면 또 다음 불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게 한 150만 년쯤 전이에요. 길게 봐야 15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불을 사용해서 뭘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을 사용해서 먹어보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 맛있어요. 맛있고 저장도 되고 옛날에 싱싱한 고기 금방 써서 버려야 되는데 익힌 고기는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점점 씹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거기 서울 대공원 같은 데 가면 침팬지 보이잖아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씹어 먹고 있어요, 뭔가요. 겨우 하루 종일 씹어 먹어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씹나요? 저는 하루에 1시간도 안 씹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끼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세 끼 다 해봐야 1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구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죠. 익히니까 영양 흡수가 잘 돼가지고 뇌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150만 년쯤 전에 처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기술은 한 50만 년 전에 생겨요. 100만 년 동안 불을 못 피웠어요. 불을 쓰고 싶는데 산불 날 때 기다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30만 년쯤 전 때니까 이제 불을 피우는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할 때,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처음부터 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도 커지고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갖게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못 피우잖아 이거냐. 우리 딱딱 돌려서 딸깍하고 이제 불 피우는 거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요리가 맛있는 이유는 뭐냐면 열, 소금, 균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균을 사용하는 거, 효모나 이런 거 사용하고 좀 옛날부터 이제 농사를 지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네. 놔뒀는데 상했어. 상했는데 아까워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아.
기분도 알딸딸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술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맥주 만들고 빵 만드는 법 다양스럽게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소금이도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그 뭐 식물들 같은 것들 넣어 보니까 또 다른 맛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맛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뭘 먹을 때는 에너지를 그쵸. 유지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물을 맛을 따지게 됐어요. 맛을 따질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열이에요. 강한 열. 타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어떨 땐 찌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네. 튀기면 정말 맛있잖아요. 튀기면 왜 맛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네. 물은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 보자 100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도밖에 안 돼 튀기면 훨씬 높은 온도니까 네. 훨씬 맛있어져요. 그 오죽하면 뭐 신발바닥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네. 우리가 왜 저거 사용합니까? 압력밥솥. 그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일본 출장 갔다 오면 그 코끼리 밥솥 하나 사와야 했어요. 제가 코끼리 밥솥 안 사왔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사오냐. 근데 요즘 코끼리 밥솥 쓴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써요. 왜 코끼리 밥솥 쓰고 다 우리나라 쿠쿠 쿠첸 이런 거 쓸까요? 훨씬 맛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압력이 달라요. 일본의 압력밥솥은 1.3기압이에요. 우리는 1.6기압이에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돼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1.3기압에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마솥에 밥을 할 때도요. 가마솥 뚜껑이 나무였어요. 두꺼운 나무로 된 뚜껑이었어. 압력이 1.3기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가마솥에 뚜껑이 뭐였어요? 무쇠솥이었잖아요. 훨씬 높은 압력에서 밥을 해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입맛에 맞아서 우리 이제는 압력밥솥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맛을 하고 다양한 조미료를 쓰고 균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아주 맛을 다양하게 창조하게 되었죠. 네. 근데 맛이 재밌는 게 맛은 기껏해야 몇 가지예요? 5가지, 6가지. 5가지, 6가지밖에 아니잖아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까지 해서 5가지 맛밖에 안 되는 거죠. 매운맛까지 쳐도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가지 맛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맛을 구분하죠. 네.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후각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냄새예요. 우리는 맛을 느끼는 유전자는 몇 개 안 되지만 냄새를 맡는 유전자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망가졌어요. 한 350가지 정도의 유전자만 살아있어요. 냄새를 느끼는 유전자가. 근데 사람은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유전자와 한 가지의 냄새가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 수용체라 하더라도 농도에 따라서, 그 조합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나는 거죠. 아주 분자의 작은 끄트머리의 차이에서 어떨 때는 발고린내가 나는데 어떨 때는 그 꽃향기, 꽃밭의 냄새가 나고 농도에도 따로 달라요.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엄마한테 향수 딱 한 바퀴 했어요. 냄새 좋아. 쭉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이에 냄새 자극이 없어졌어요. 익숙해졌으니까. 안 되겠는데 해서 방에 들어서 막 사방에 뿌리죠. 그거 어떻게 해? 그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욱 하잖아요. 그게 농도에 따라서 그 수용체에 몇 개 들어갈 때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많은 냄새가 나면 흉창 냄새가 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핵심은 열인데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얼마나 강하게 짧게 해놨느냐. 중국집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서 막 중국집 요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어마하게 강력한 불에서 네. 그 웍에서 한 끓여 확 끓여 막 하잖아요. 불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맛이 나는 건데 이걸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못했죠. 구석기산, 신석기산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요즘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요즘처럼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세종대왕, 뭐 훌륭한 왕인데 우리보다 맛있는 거 못 드셨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강한 열은요, 화석연료예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강한 열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는 석탄과 석유 이거 화석연료잖아. 화석연료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석연료에 강력한 에너지가 없었다면 지금 지구에는요 기껏해야 10억 명밖에 못 살았을 거예요. 지금 80억 명 살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의 그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화석연료 덕분에 우리가 80억 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석연료의 강력한 에너지원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금처럼 맛있는 거 못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즐기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바로 그리고 어쩔 수 생기는 이산화탄소예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탄소가 문제가 그러는데 사실 탄소는 문제가 아니에요. 탄소는 생명의 원소예요. 네. 탄소와 탄소가 연결되어서 생명의 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RNA, DNA, 비타민들이 다 탄소가 연결된 거예요. 탄소와 탄소의 연결 그 사이에 에너지가 숨어 있어요. 결합에.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끝에 탄소에다 산소를 붙여요. 그 CO2로 나오고 노출된 그 결합이 우리 생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발생한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문제예요. 또 이산화탄소 적당히 있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이산화탄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정작 닥쳤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 그러면요, 잘 못 느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1도 올랐어요. 겨우. 1.1도 올랐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업혁명 전에는 50년에 한 번 오는 기후 위기들이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50년에 한 번 오는 가뭄, 50년에 한 번 폭염이 지금 50년에 4.8번 와요. 이게 4도가 되잖아요. 50년에 40번이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년에 한 번 오던 게 4도가 되면 50년에 40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기후가 아니죠. 네. 이미 더운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초등학교에 간 아이들이요. 2015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2015년에 태어난 이 친구들은 사실 7년을 살다가 만 7년 살다가 초등학교 갔잖아요. 네. 그 7년이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한 가장 더운 7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리를 통해 높은 온도를 통해서 아니 맛있는 걸 잘 먹고 있어요. 재밌게 먹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고기입니다. 고기가요. 1970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육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거의 4배가 늘었어요. 고기 많이 먹으면 좋지. 그런데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50kg이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또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 먹잖아요. 네. 풀 25kg을 먹여야 돼요. 풀 25kg을 먹어야지 소고기 1kg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덜 먹으면 25kg의 풀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농경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초지가 많을까요? 농경지. 그렇잖아요. 농경지보다요 목초지가 2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땅이 필요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다 같이 고기 끊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부터 채식주의자를 주장했어요. 근데 아직도 고기를 먹어요. 고기는 내 머리가 안 해도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줄여도 환경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도 문제예요. 우리 높은 온도로 요리하면서 맛있게 먹게 됐잖아요. 네. 그럼 석탄과 소기를 막 줄이면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맛을 포기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이 있잖아요. 우린 태양광, 풍력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뗐다가 그 다음에는 나무 때문에 높은 온도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석탄과 소교하면서 우리가 전기도 만들고 그 직화로 높은 온도를 만들어냈는데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고도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바꾸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성은 조금 바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네. 하지만 우리가 이거 지구도 중요하지만 내 입도 소중한데 둘 다 소중하죠. 네. 또 우리 입맛도 지킬 수가 있어요. 뭘 하면 에너지 전환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인들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우리 맛도 지속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 고기는 어떻게 할까? 고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배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햄버거 패티 하나를 만들려면 한 2억 원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 100만 원 이하까지 막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이제 몇만 원짜리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양육도 맛도 비싸니까 왜냐면 가짜 고기가 아니라 배양육은 진짜 고기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만든 진짜 고기.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는 게 내가 많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 못 하더라고요. 삶을 조금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기술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도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후위기, 과학과 기술로 극복해야 됩니다. 네, 관장님. 오늘 지속 가능한 과자의 맛을 지키기 위해 또 맛있는 음식의 맛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제대로 알아야 할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요. 지속 가능성을 어떤 분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 어린 친구들이 자라서도 지금 그들의 그 맛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제한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들었던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지구에 대한 관점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말씀 들려주신 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과천과학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